오늘은 우리가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를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기출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건 다시 내용 정리. 그쵸? 그리고 아예 모르겠는 건 무조건 버리셔도 좋긴 한데요. 기계에서는 보통 나오는 문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암기로 그거를 극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랑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극 3600rpm짜리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얘하고 병렬 운전하고 싶은 12극짜리 또 다른 발전기가 있어.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A 발전기의 극수와 회전 속도를 곱한 것은 B 발전기의 극수와 회전 속도를 곱한 크기가 같다 그랬잖아. 얼마 나와요? 7200이요. 그럼 얘도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7200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600rpm이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동기 발전기를 개통에 접속해서 병렬, 운전하는 조건으로 같지 않아도 되는 거. 자, 전압의 크기가 같아라. 전압의 위상이 같아라. 전압의 주파수가 같고 전압의 파형이 같아야 되죠. 전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는 지금 전압 변동률은 작죠. 전기자 반작용이 작죠. 전기적인 어떤 그런 손실 측면이 작아지니까 안정도가 높다라 했고, 기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클 때, 그죠? 사이즈 커지고, 무게 무거워지고, 가격 비싸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요.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손실에서 고정손. 다시 한번 여기서 손실 정리 좀 해보고 할까요? 기기에서 나오는 손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손실? 부하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무부하손이 있고요. 부하를 달았을 때 그 크기가 변하는 손실이 있어. 이 무부하 손실은 고정적으로 나오는 고정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하손은 부하의 크기 유무에 달려있죠. 그래서 가변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무부하손은 크게 철에서 나오는 철손이 있고요. 회전하니까 기계손이라는 표현을 썼어. 이렇게 있고, 부하손은요, 건선에서 나오는 열손실, 동손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계산으로 구하기도 애매하고 실측하기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표유, 부하선, 둥둥 떠다닌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철소는 또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었고 와류손이 있었습니다. 기계손은요, 풍손이 있었고 마찰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봐야지. 무부하손에서 대부분은 누구야? 철손이야. 부하손의 대부분은 동손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동기기 손실 중에서 고정손에 해당하는 건 뭐다? 그렇죠. 철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기기동법에서 개정원선을 단락하는 이유의 밑줄이죠. 단락의 이유는 요 하나라고 했어. 뭐예요? 3번. 고전압 유도로 인한 절연 파괴의 우려 방지 이렇게 됐고요. 6번.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건 누구다? 누설, 리액턴스.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한다. 같은 말, 분포권으로 한다.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보조파 제거하죠. 난조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정도가 커지는 거기도 하고요. 자, 8번.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서 작아지는 것으로 옳은 것은 발전기의 중량, 무게는 무거워지고요. 공극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다는 표현을 했었고, 동기 임피던스 작아지지만 견딜 수 있는 단락 전류는 커진다. 전기자 반작용 작아져요. 전압 변동률 작아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전기자 권선법이 아니고 권선법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표면에만 감아요. 보상권. 한 선으로 끝까지 감아요. 회로권. 한 슬롯에 여러 개의 권선을 넣어요. 2층권. 겹쳐 감죠? 중권. 그 중에서도 단절권, 그리고 분포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게 뭐냐고 했으니까 우리 뭐 안 써요? 전절권 안 써요. 전절권이 뭐라 그랬어? 들어가서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이 180도일 때 반대가 단절권이죠. 단절권은 들어갔다가 조금 일찍 나와. 그래서 180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작은 각도, 짧죠? 짧아진다의 단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닌 건 4번입니다. 자, 10번. 안정도 증진법이죠. 관성 모멘트가 커야 돼. 동기 임피던스는 작아야 돼. 단락비는 크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빠르게 대응해줘야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동기 발전기에서 전류가 앞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진상 전류가 흐를 때네요. 그거는 증자작용. 전동기에서는 감자작용, 발전기에선 증자작용. 이렇게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면 뭐로서 작용하더라? 콘덴서로 작용하더라. 왜? 진상전류가 흐르니까요. 이렇게 가야죠. 자, 13번 문제 볼까요? 동기기에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이거 누굽니까? 그쵸? 제동건선이죠? 정답은 1번이다. 자, 14번은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전기저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니까 여기죠. 이 점일 때 역률은 1일 때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60Hz의 동기 전동기가 몇 극일 때? 2극일 때. 동기 속도는요, 우리 동기 속도 이제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P분의 120 FRPM. 2극이죠? 120에 60Hz. 자, 얼마다? 3600rpm이다. 자, 16번. 동기 전동기의 용도로 적당하지 않은 게 뭐냐? 자, 분쇄기, 송풍기, 압축기는 다 일정 속도죠. 큰 그런 전동기 부하들이다. 자, 크레인은 누구 거? 직류, 직권 전동기. 힘이 세야 되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볼게요. 동기 속도가 30rps래. 그럼 빨리 rpm으로 바꿔야죠. rps가 rpm으로 가려면 곱하기 60. 아, 이 녀석은 1800rpm짜리구나. 이때 주파수가 60Hz가 되려면 극수는 얼마여야 될까요? 자, 이거 뭘로 풀어요? 속도 공식이죠. P분의 120F다. 자, 그러면 얘가 1800rpm일 때 극수 얼마인지 모르는데 60Hz죠. 1800과 P의 자리만 바꿔주면 돼. 그럼 P가 몇 극이 나오냐? 4극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 또 나왔어요.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 고상권, 패로권, 중권, 단층권 없죠. 2층권 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19번 볼게요. 두 대의 동기 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 증가시키면 전압 증가. B 발전기와 A 발전기의 전압의 크기가 차이가 나네.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겠구나. 무효분해 증가했네. 역률 낮아지죠.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B기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서로 상쇄되면서 무효분이 감소함으로 역률은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1번이죠. 자, 단절권 계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절권을 썼을 때 그때 기전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절권을 쓰면 기전력이 좀 감소한다 그랬단 말이야. 얼만큼 감소해 돼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알면 뭐 암기할 수 있으면 3번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단절권 계수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공극이 큰 동기기 이거 뭐예요? 관락비가 큰 동기기 동기 임피던스 작습니다. 무겁고 비싸죠. 전압 변동률 작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작습니다. 잘못 설명했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 전기자 반작용.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리액터니까 뭐야? L 성분이잖아요. L 부하에 의한 무슨 작용? 증자작용과 C 부하죠? C 전류에 의한 감자작용이 있다. 정답은 1번. 생각보다 22번에 대한 오답률이 높습니다. 리액터 부하가 뭔지, 콘덴서 부하가 뭔지, 그러니까 무슨 전류를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동기기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반드시 제 풀이를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다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단 내가 모르는 문제 위주로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변압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